자, 제가 화면에다가 30 곱하기 30짜리 정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복제를 할 겁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다시 한번 자, 복제를 하죠. 이렇게 지그재그로 간 거죠. 다시 한번 어레이 5개 복제. 제가 이렇게 복제했습니다. 사각형을 쭉 복제한 겁니다. 자, 복제 한번 해보시죠. 어디로 가시냐면 여기 홈 탭에 보면 어논테이트에 보면 여기가 바로 치수기입인데 요거는 한계가 있어요. 어디로 가냐면 어논테이트 탭에 가면 이만큼이 다 치수기입입니다. 그 중에 먼저 라이너부터 볼 겁니다. 치수 기입을 한다는 것, 치수란 얘기는 길이를 측정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정한 두 개의 점 사이의 거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이너를 클릭한 다음에 커맨드 라인을 보면 퍼스트 익스텐션 라인 오리진, 익스텐션 라인이라는 건 보조선이란 뜻입니다. 퍼스트 익스텐션 라인, 첫 번째 보조선의 오리진, 원점. 자, 클릭하고요. 세컨드 익스텐션 라인 오리진, 두 번째 보조선의 원점. 클릭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원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서 이와 같이 보여줍니다. 이때 캐드가 물어보는 건 디멘전 라인 로케이션, 즉 치수선의 위치입니다. 치수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치수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봅니다. 첫 번째 원점, 두 번째 원점, 클릭. 명령어 하나 가지고 수평, 수직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라이너. 그랬더니 여기에 뭐라고 뜨냐면 보조선을 선택해 주세요. 또는 셀렉트 오브젝트, 객체 선택. 자, 엔터. 그리고 객체를 클릭하면 그대로 치수 보조선이 끌려 나옵니다. 다시 볼까요? 엔터. 클릭하면 보조선이 그대로 끌려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제가 여기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뚝 끊었습니다. 트림. 대각선으로 끊었어요. 라이너. 첫 번째, 두 번째 대각선입니다. 수직으로 나오네요. 근데 마우스의 위치에 따라 바뀐다 그랬어요. 자, 마우스 위치를 바꾸니까 어떻게 되나요? 수평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마우스의 위치를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수평, 수직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치수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찍을 때는 치수가 수평, 수직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엔터. 그냥 클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라이너.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랬더니 여기에 이렇게 옵션이 뜹니다. 엠텍스트, 텍스트, 앵글. 요 세 개는 문자와 관련한 겁니다. 요 세 개는 문자예요. 호리젠탈, 버티컬, 로테이티드. 수평, 수직, 기울어짐. 요 뒤에 세 개는 치수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엠텍스트로 한번 볼까요? 엠텍스트. 그랬더니 여기에 이와 같이 글자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러 줄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어떤가요? 여러 줄 써졌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텍스트. 문자예요. 이렇게 그냥 문자가 써지는 겁니다. 한 줄 문자가.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럼 이거 수정하는 건 어떻게 할까요? 수정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텍스트 에디트. 그러니까
텍스트 에디터에서 에디트 명령어 있죠? 에디트 그리고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수정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문자잖아요.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 길이가 나오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치수 문자가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가 제가 일반 텍스트로 바꿔놨잖아요. 이거를 열고 닫고 치수 문자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 치수 문자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뜹니다. 클로즈.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열고 닫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라이너, 그 다음에 점 두 개를 클릭하고 봤더니 앵글이 나옵니다. 앵글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치수 문자 회전시키는 겁니다. 앵글 45도, 문자 45도 회전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라이너, 점 두 개 클릭하고 이번엔 호리젠탈이요. 호리젠탈이 무슨 뜻일까요? 수평이란 뜻이에요. 버티컬은요? 수직이란 뜻이죠. 호리젠탈 그러면 이런 수직 치수가 안 나오고 수평으로만 치수 기입을 할 때 쓰는 거. 자요. 버티컬은 수직 치수입니다. 그러니까 치수가 수직으로만 나와요. 어디 있든지 간에 수직으로만 치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보실까요? 자, 과제물에 보시면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다른 건 안 할 거고요. 여기만 그릴 겁니다. 다른 거 안 그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축척이 얼마인가요? 1대4죠. 치수도 축척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축척을 다 바꿔주셔야 돼요. 자, 보시죠. 제가 먼저 옆에다가 X라인 0도, 90도, 옵셋, 아니 필렛, 옵셋 100mm, 다시 한번 필렛, 너무 가까운 것 같네요. 자, 옆으로 이동하고, 자, 여기서부터 이 끝에까지가 400, 옵셋 400, 자, 필렛,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80, 옵셋 280,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는 이 사선이 30도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선에 비해서 이렇게 30도가 기울어져 있죠. 이거 로테이트 하셔도 돼요. 근데 어딜 기준으로 로테이트 해요? 방법이 없는 거죠. 여기를 기준으로요. 왜 여기가 기준이 됐냐면 이 치수의 위치, 치수선의 위치요. 이해되시나요? 여기는 치수선의 위치를 몰라요. 근데 여기는 치수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죠. 수직선과 중심선이 만나는 곳이 시작점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요. X라인 앵글 30도, 옵셋 100mm, 120mm. 자, 트림으로 자르면 일단 기본 모습은 완성됩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여기에다 치수 기입을 할 거예요. 여기 과제물 있는 대로 보시면 호리젠탈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400mm 나와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280mm 나와요. 근데 여기는 치수 기입을 어떻게 넣을까요?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자, 어떻게 되나요? 수평으로
또는 수직으로 나오죠. 그죠?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럴 때 로테이티드를 사용합니다. 2점 찍고, 아까 여기 각도가 몇 도였어요? 30도였죠? 네, 30도. 어떤가요? 치수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점 클릭하고 로테이티드 30도. 그러면 이렇게 치수가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요. 그죠? 화살표 크기도 너무 작아요. 자, 명령어가 있는데, 명령어는 dim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dim 스타일이라고 해요. 단축키는 D입니다. 요거 치수 유형이거든요. 치수 유형 설정이라는 명령어인데, 이게 어딨냐면 여기 화면에 보시면 여기 디멘전 보이시죠? 요 디멘전에 보면 아래로 내려간 화살표 보이시죠? 오른편에. 얘가 dim 스타일입니다. 요 화살표가 dim 스타일이에요. 자, 눌러보면 이렇게 dim 스타일이 나옵니다. 자, 한번 띄워보시죠. 순서대로 같이 갑니다. 자, 지금 ISO 25예요.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 Current Dimension Style ISO 25로 되어 있죠? 여기 ISO 25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Modify 버튼이 있습니다. Modify 버튼 눌러보세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게 치수 유형 설정 명령입니다. 여기 Modify예요. IS25, IS25 Modify.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순서가 이겁니다. Modify가 수정이란 뜻이죠. 수정하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Fit 탭이요. 맞춤이라는 탭입니다. 맞춤. Fit가 맞춤이란 뜻이에요. 선, 심볼, 문자, Fit, 맞춤. 이렇게 네 번째 항목. 이 Fit 탭을 누르게 되면 오른쪽에 여기 Use Overall Scale에서 여기 숫자 보이시죠? 얘가 축척입니다. 4라고 쓰면 돼요. 원래 도면이 1:4 도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축척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축척 요인을 가지고 있는, 즉 커질 수 있는 요인을 가진, 커질 수 있는 것들은 다 커집니다. 얼마만큼? 내가 지정한 이 숫자만큼.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OK, 클로즈 그러면 이렇게 다 커져요. 문자 커지고 화살표 커지고 다 커진 거 보이시죠? 이해되셨나요? 네. 여러분들 다른 건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근데 지금 한 축척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왜요? 다른 거는 잘 안 써요. 많이 안 써요. 근데 축척은 써야 되거든요. 내가 1:100 도면에다가 치수를 1:1로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문자나 화살표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하지 막 그러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절대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이, 내가 그린 거에, 내가 도면에다 표현한 거에 축척을 적용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방법들을 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다음 치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dim 스타일, modify. 자, 다시 1:1로 바꿔 놓겠습니다. 1:1. 자, 이번에는 얼라인이요. 얼라인이라는 건 기울어진 부분에 대한 치수를 넣을 때 사용하는 게 얼라인입니다. 자, 이렇게요. 여기 지금 기울어져 있죠. 기울어져 있죠. 자, 첫 번째 치수, 얼라인, 첫 번째 치수, 두 번째 점. 어떤가요? 기울어진 부분 바로 치수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점 2개를 수평으로 찍으면 수평 치수가, 점 2개를 수직으로 찍으면 수직 치수가 나옵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라이너는 이렇게 기울어진 부분은 로테이트의 각도를 지정해 줘야죠. 그죠? 근데 얼라인은 그냥 넣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라이너하고 얼라인하고 다시 비교해 볼 건데 다시 보세요. 라이너는 이렇게 기울어진 부분을 수평, 수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진 부분 같은 경우는 로테이트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집어넣어야만 돼요. 그런데 얼라인은 수평으로 치수가 안 나와요. 수직으로 안 나옵니다. 여기에 로테이트라는 기능 자체가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무조건 이 두 점 사이를 연결한 치수로만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 확실히 이해되시나요? 이걸 확실히 이해하셔야 되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이걸 라이너로 찍으면 어떻게 돼? 아니, 라이너래. 얼라인으로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얼라인으로 치수를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로테이트가 안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찍어야 돼요? 답이 없는 거죠. 이건 라이너밖에는 답이 없는 거죠. 두 점 클릭하고 로테이트 30도, 다시 라이너, 다시 로테이트 30도. 자, 그러면 제대로 치수가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얼라인과 라이너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엔 각도요. 앵귤러. 각도. 앵글이 각도란 뜻이죠? 선을 두 개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각도, 두 번째 각도, 세 번째 각도, 네 번째 각도. 각도를 내가 지정한 선이 여기더라도 선을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총 4방향의 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라인. 제가 요거를 30도로 놓고, 자, 이렇게 선을 두 개를 그렸습니다. 앵귤러. 자, 어떤가요? 방향 4군데서 치수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각도를 원해요. 한 번에 원해요. 자, 잘 보세요. 앵귤러. 여기에 선을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엔터 치고 점을 입력합니다. 원점, 첫 번째 방향의 점, 두 번째 방향의 점. 각도 한 번에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원점, 첫 번째 방향의 점, 두 번째 방향의 점. 그러면 이와 같이 각도를 한 번에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이번에 또 원을 그려볼까요? 서클 반지름 30 카피. 제가 이렇게 원을 두 개를 그렸습니다. 앵귤러 밑에 보시면 아크랭스가 있고 라디어스가 있고 다이아메타가 있습니다. 라디어스 반지름이에요. 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 안쪽에 치수 넣을 때 이렇게 나오고요. 원 바깥쪽으로 클릭하면 치수가 이렇게 끄집어 나옵니다. 이때 중심선에서부터 치수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다이아메터. 똑같아요. 원을 안쪽으로 넣으면 이렇게 파이 60이라고 나올 것이고요. 클릭한 다음에 원 바깥쪽으로 놓으면 이렇게 파이 60이라고 나오는데 이 끝에서부터 이 끝에까지.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제가 아크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크를 하나 그려보시죠. 제가 홀을 설명할 때
이 호를 설명할 때 호에는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호의 길이, 현의 길이. 호의 길이, 현의 길이. 이해되시죠? 호의 길이는 뭔가요? 호, 둘레의 길이. 현의 길이는 호, 양, 끝점에서 일직선상의 길이. 일직선 길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여기 나와 있는 아크 랭스는 호의 길이입니다. 호의 길이에요. 눌러보시면 호의 길이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현의 길이는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현의 길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직선상의 길. 맞아요. 온라인이요. 온라인으로 클릭하면 이게 바로 현의 길이. 이해되셨나요? 온라인은 현의 길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아크 랭스는 호의 길이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치수 기입을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치수를 이렇게 쭉 연결해서 이렇게 계속 하나씩 넣고 싶어요. 근데 되게 불편해요. 그죠? 자, 다시 봅니다. 자, 라이너. 바로 여기 컨티뉴예요. 여기 눌러보시면 컨티뉴하고 베이스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얘네 두 개는 보조 치수입니다. 보조 명령이에요. 주명령어가 아니고 보조 명령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명령어는 자기 스스로 점 두 개 찍어서 치수선을 끄집어내는 게 주명령어라면 컨티뉴하고 베이스라인은 다른 명령어에 기대어서 쓰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명령을 못 만들어내요. 기존에 있는 데서 연결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컨티뉴는 이어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연속 치수입니다. 누르면 이렇게 치수가 연속해서 끄집어 나와요. 이런 식으로요. 점을 두 개 클릭하는 게 아니고 점 하나만 클릭하시면 이렇게 치수선이 쉽게 만들어집니다. 이걸 연속 치수라고 해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 컨티뉴라는 치수는 이렇게 이 치수선에 기존에 있는 이 치수선의 두 번째 보조선에서 시작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 치수선을 거꾸로 그렸어요. 이렇게. 여기가 두 번째 보조선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보조선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건 당황할 필요 없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셀렉트라고 하는 항목 있죠. 셀렉트, 그 다음에 다시 보조선을 클릭합니다. 그럼 얼마든지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제가 기존에 작업했던 걸 지웠어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일 마지막에 한 걸 지운 겁니다. 그리고 Continue를 누르면 이렇게 떠요. Select Continue Dimension. 맨 마지막에 두 번째 점을 기억하는데, 두 번째 보조선을 기억하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내가 지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CAD는 못 찾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그렸던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CAD가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Continue Dimension, 연속 치수를 그려야 할 치수 보조선을 다시 선택해 주세요라고. 선택해 주면 자요. 그냥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치수가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베이스라인이라고 합니다. 기준선 치수요. 여기가 베이스라인,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치수가 쭉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 이걸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데, 베이스라인은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이요. 자, 그래서 제가 그려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을 클릭하게 되면 제가 그렸던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을 기준으로 치수가 쭉 커져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거꾸로 해보죠. 첫 번째, 두 번째. 여길 첫 번째로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수가 여기 첫 번째에서 나오네요. 똑같이 셀렉트 기능을 이용해서 기준선 치수가 시작할 치수 보조선을 다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똑같아요. 제일 마지막 거를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위치를 못 잡아요. 다시 지정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베이스라인이나 컨티뉴어스나 똑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치수선과 치수선 사이의 간격이 지금 많이 좁아요. 보통 이 간격을 얼마로 주냐면 이 간격이 6mm에서 10mm 사이로 줍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굉장히 좁습니다.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치수선을 그리기 전에 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미 다 치수선을 그려놨어요. 이럴 때 해결하는 방법이고. 자, 이해되시죠? 자, 지금 이미 치수선이 다 그려져 있네요. 바로 여기요. 여기 요 아이콘 보이시나요? 여기 IS25에 아이콘 3개, 옆에 3개가 붙어 있죠. 그 중에 두 번째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이 딤 스페이스, 치수선 간격 조절하기입니다. 자, 원본 선택하고, 기준 선택하고, 나머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엔터 안 쳐도 돼요. 엔터 안 치는 겁니다. 다 선택하고 나서 엔터, 여기에 간격을 씁니다. 8mm. 간격 조절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딤 스타일로 들어갑니다. 딤 스타일, 그 다음 모디파이. 이렇게요. 여기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라인이요. 선이요, 선. 선으로 넘어가면 여기 베이스라인 스페이싱이라고 있습니다. 베이스라인 기준선 간격이죠. 기준선 치수의 간격.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치수 넣기 전에 미리 지정하고 넘어가는 방법. 그 다음에 이미 만들어 놓고 수정하는 방법. 그죠? 바로 이 값이 치수선, 그러니까 베이스라인, 기준선 간격의 치수선 간격 조절하는 값입니다. 여기를 제가 10mm로 바꿨습니다. 자, 오케이. 다시 볼까요? 어떤가요? 간격이 멀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레이어를 하나 바꿔보죠. 레이어. 자, 이렇게 치수에 관련된 레이어를 만들었습니다. 치수선, 치수 보조선은 보통 가는 선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자주 써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빨간색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 잘 안 보여요. 그죠?
더욱이 치수 문자도 빨간색으로 들어가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치수선, 치수 보조선은 이 두 개는 가는 실선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가는 실선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빨간색을 잘 써요. 근데 치수 문자는 어떨까요? 이렇게 놓으면 치수 문자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네, 딤 스타일, 모디파이, 여기 세 번째 문자 보이시죠? 여기 문자에 색상이 있습니다. 얘를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럼 눈에 잘 띄나요? 네, 이렇게 씁니다.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이 레이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레이어로 들어가는 겁니다. 얘도 레이어로 들어가 버리니까 뭐가 돼요? 빨간색이 되겠죠. 그래서 얘만 치수 문자의 색을 바꿉니다. 지금처럼.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바꿔보시죠.